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강의 계획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근본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제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제품의 이해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품 관련돼서 그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저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제품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이제 진행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프로덕트 관련된 업무를 한다. 너는 프로덕트를 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돼서 진행한 거는 사실 쿠팡에서 재직할 때 그 이후부터였고, 그 이전까지는 어떤 시스템을 담당한다, 어떤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냥 앱을 담당한다, 너는 뭐 어떤 웹사이트를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명확하게 제품이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게 진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쿠팡 이전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제품에 대한 정의가 좀 생소했던 시절도 있는데요.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프로덕트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직무를 이제 수행하잖아요. 프로덕트 오너, 뭐 프로덕트 매니저. 과거에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품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일을 하는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품이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듣는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제 제품 관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담당하는 제품이 어떤 거다라고 명확하게 대부분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조금은 좀 희미하다,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무엇일지, 되게 원론적이지만 사전적 정의부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저도 좀 궁금했어가지고. 그래서 프로덕트를 한번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물, 산물, 결과물 정의가 돼 있고, 용어 해설을 보면은, 이제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뭐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을 의미를 하고, 뭐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이제 제조 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한 물품을 판매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 조금 어렵게 명칭이 이게 용어 해설이 좀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데라고 느꼈고, 근데 제 나름대로 요거를 이제 재해석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이 실체가 있는 결과물이라는 뜻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체가 있는 결과물을 표현하는 다른 단어들이 좀 있죠. 뭐 상품이라는 용어도 있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서비스라는 용어도 좀 얼추 비슷하게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품이라는 단어랑 좀 제가 같이 찾아봤어요. 상품은 여기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 파는 물품, 뭐 장사로 파는 물건,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 뭐 상거래 목적으로 하는 물건, 동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 놓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어느 블로그에. 제가 그거를 조금 인용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냉장고, 뭐, TV, 뭐, 스마트폰 마찬가지죠. 제품을 만들면은,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처들이 좀 따로 있잖아요. 롯데, 하이마트도 있고,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이마트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죠. 그리고 쿠팡 같은 곳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죠? 아니면 이제 글로벌 거래를 할 때는 이제 무역회사들, 물산이나 LG상사 뭐 이런 곳에서 무역회사들이 그 유통을 하는데, 어 이때 제품 매출 그리고 상품 매출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더라고요. 기업마다, 그 포지션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찾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재무에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상품은 회사가 제조를 하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뜻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조 과정 없이 원물품을 포장 단위만 바꿔서 판매한 것. 그러니까 롯데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세탁기나 TV는 상품인 거죠. 롯데 하이마트가 만든 건 아니니까. 다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죠. 삼성전자나 LG전자로부터 구매를 하고 거기에 좀 더 부가적인 혜택 같은 걸 좀 더 입혀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냉장고나 뭐 TV를 팔았을 때 상품 매출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건, 그러니까 원자재를 구입해서 추가적인 제조 과정을 거쳐 판매한 것.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직접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세탁기나 가전은 제품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제조사, 직접 만든 곳에서는 제품이라고 부르고, 유통사, 네,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그걸 판매를 대행해주는 곳에서는 상품이라고 표현한다. 네.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품이랑 상품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되게 혼용해서 쓰는 곳에서도 좀 일을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조금 헷갈리거나 좀 미스컴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런 이제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어렵다. 이게 좀 애매한데? 그리고 IT 프로덕트, 그러니까 IT 기반 제품은 실제 제조에서 하는, 제조 기업에서 하는 제품하고 좀 더 정의가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양한 업종별로 한번 정의를 좀 더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좀 익숙한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 관련한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이제 쿠팡. 여기 보면은, 쿠팡 앱이나 웹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들을 이제 노출을 하고 있죠. 그죠? 제가 상품이라고 지금 표현했죠. 네. 그래서 뭐 청소 주방 세제, 뭐 가방도 있고요. 뭐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여기 뭐 케이크인가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화장품, 뭐 로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쿠팡이 직접 만든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 셀러.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싶은 이제 셀러들이 직접 제조를 하고 쿠팡에 판매, 유통 의뢰를 한 거죠. 입점해서 수수료를 내고. 이랬을 때 이런 다양한 그 것들은 상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이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청소 주방 세제 같은 거죠. 그래서 제조 주체는 셀러, 유통 주체는 쿠팡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쿠팡 입장에서는 제품이 뭐냐? 그럼 이 쿠팡 앱,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쿠팡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을 하고, 프로덕트 오너를 채용하고, UX 디자인을 채용해서 직접 소프트웨어로 제조한 것, 실체가 있는 것.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유통해주는 이 소프트웨어를 제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직접 제조한 게 맞으니까, 쿠팡이. 그래서 제조 주체는 쿠팡이죠. 쿠팡 앱은. 그리고 유통 주체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가 앱을 유통을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PB 상품 같은 거. 그래서 탐사수 예를 들면. 그래서 쿠팡이 직접 이제 물을 만든 거죠. 브랜드 만들고 직접 투자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거 좀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탐사수를 그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제조를 담당하신 그 쿠팡 직원분하고 제가 친해질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쿠팡 이츠 부서로 이제 전배로 오셔갖고 그분하고 좀 친해져서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식품회사에서 R&D도 담당하시고 그 CJ인가 거기서 그런 걸 담당하시고 오셔가지고 탐사수를 직접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R&D를 해서 그 이제 만들었는데 제조 주체는 쿠팡이고 유통 주체도 쿠팡이죠. 이런 탐사수는 상품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표현들 하시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강의 안에서의 정의를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은 이 역시도 제품이죠. 쿠팡이 직접 만들었으니까. 다만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품은 아닌 거죠. 탐사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업종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자, 금융. 국민은행 웹사이트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온라인으로 팔죠.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파니까.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실 건데, 여기서, 보험을 팔아요. 보험을 파는데, 바캉슈라스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이 보험사에, 그 보험 상품들을 대신 팔아주죠. 그런데 이 보험 상품은 은행이 직접 만든 거 아닙니다. 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휴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고 그 유통을 KB국민은행 웹에서 혹은 앱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KB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보험은 상품이죠. 취급하는 상품인데 제조 주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제휴보험사인 거고 보험 상품 자체로 보면 국민은행 웹사이트는 직접 국민은행이 외주를 주긴 했지만 개발 인력을 사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죠. 웹사이트는 그 유통 주체는 브라우저가 그 역할을 하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면 엔드 유저는 쓸 수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의 기능들을. 그래서 국민은행 웹은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가입하고 판매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인 거죠. 제품이죠.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게, 통상 이제 금융상품이라 부르긴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제 예금이나 혹은 적금은 이 자체의 상품은 국민은행이 투자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유통 주체도 국민은행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예를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드느라, 국민은행이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 금융상품, 보험을 은행이 대신 팔아주는 형태의 예를 좀 들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보험 상품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상품인 거고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까 대신에 국민은행 웹은 국민은행이 직접 개발자를 써서 만든 제품이고 예적금 역시도 국민은행이 직접 만든 상품이지만 여기에 강의에서의 정의를 좀 대입해보면 직접 제조했으니까 일종의 다른 유형의 제품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뭘까요? 서비스라는 용어도 많이 쓰거든요. 너 이제 서비스 뭐 담당해봐. 너는 뭐 앱 서비스를 담당해봐. 뭐 웹 서비스 담당해봐. 이런 식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워딩을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생산된 재해를 운반 배급하거나 생산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 남을 위하여 돕거나 시중을 든다. 이게 사전이긴 한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시중을 든다. 장사해서 값을 깎아주거나 덧붙인다. 아 이거 서비스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횟집 같은 데 가거나 이러면 그렇죠? 근데 요것도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그 냉장고나 가전 이런 거에 대한 유통 채널 그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그림에서 대입을 해서 또 설명을 해보면은 요런 게 서비스 같아요. 물리적인 제품이 있어요. 가전들 있는데 얘네를 더 잘 팔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생산 소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 노무 형태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클리닉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전문 설치 기사가 설치, 철거, 재설치해주고 그리고 케어해주고 필터 교체해주고 세척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거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뭐 정수기 같은 거 요즘에 이제 직접 구매 많이 안 하잖아요. 렌탈 하는데 그 렌탈 하면은 사실 사람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도 해주고 이걸 교체도 해주고 필터 같은 교체도 해주고 그 노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보통은 이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런 뭐 앱 서비스 뭐 이런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잖아요. 앱이나 웹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보면은 직접적인 노무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워딩보다는 앱이나 웹은 제품이라는 용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IT적인 제품과 이 서비스가 좀 연계된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익숙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로켓프레쉬.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선식품 당일 배송 많이 하잖아요. 뭐 쿠팡뿐만 아니라 뭐 마켓컬리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자, 여기서의 상품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삼겹살. 그래서 나 내일 삼겹살 구워 먹고 싶어. 밤 12시에 주문해요. 그럼 다음날 아침, 그 이른 아침에 도착합니다. 로켓프레쉬 서비스를 이용해서 오죠, 보통.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앱에서 로켓프레쉬 당일 도착 가능한 요런 이제 식품들의 라인업이 쭉 나와요. 상품들이죠. 그 라인업이 쭉 나오면은 그 중에 삼겹살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쿠팡 앱 내 로켓프레쉬 신청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해서 신청, 결제는 할 수 있죠. 결제를 하는데 실제로 당일 배송을 받는 그 마지막 행위는 사람이 하죠. 그죠? 쿠팡맨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 쿠팡맨이 제 시간에 직접 그 물건을 날라서 집 앞에 두는데 이 서비스의 주체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자회사가 수행을 하죠. 그리고 쿠팡 앱은 로켓프레쉬 신청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죠. 대신에 이건 소프트웨어가 일임을 하고 요거는 사람이 클로저 역할, 마지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서비스로 표현할게요. 사람이 마지막에 해주니까 서비스의 만족도가 곧 커머스 전체의 만족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배송을 잘 못하거나 어떤 게 사람이 하는 행위의 퀄리티가 로켓프레쉬라는 이제 브랜드의 퀄리티를 좀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배달 쪽 서비스를 해봤는데 사실은 앱이나 웹을 잘 만들어서 상품하고 매칭, 결제를 편리하게 해줘도 배달이 늦게 오거나 파손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오배달, 오배송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실망을 해요, 고객이. 아무리 앱이 잘 돼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사람이 담당하는 노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배달이나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그래서 제품과 사람이 노무로 해주는 서비스와 이 상품의 그 유통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게 커머스입니다, 보통.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른 세션에 다룰 텐데 이런 커머스나 물류, 뭐 그리고 배달, 배송 이런 서비스들은 결국 사람의 그런 이제 클로저 역할하는 사람의 운영 효율성을 적절히 받쳐주는 제품의 역할이 어느 시점엔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사업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제품 주도용 사업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요건 이제 다른 세션에서 제가 진행할 건데. 아무튼, 그래서 상품과 제품,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을 쿠팡도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는, 쿠팡 풀페이먼트 서비스잖아요, 자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담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명칭에 잘 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쿠팡 예시를 들거나 이제 은행 쪽, 금융 쪽 예시를 들 때, 직접 제조한 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예시를 들었을 때, IT 제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지만, IT 기반은 아닌 제품들 있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은, 우리는 이제 제품 유형이 한 2개 정도 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제품이 있고, 그 외에 정말 순수하게 엔드 유저한테 그 마지막에 그 서비스 성격으로 이용이 되거나 상품을 구매한 성격으로 그 제조되는 것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PO나 PM이 담당하게 되는 제품은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이 되겠죠, 당연히. 뭐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에서 다루게 될 프로덕트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IT 업계에서 PM이나 PO가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덕트, IT 프로덕트를 곧 프로덕트라고 정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해요. 이 본 강의에서는. 그래서 뭐 제조업에서 다루는 제품 혹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좀 결합돼서
진행되는 제품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하고 순수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덕트로 좀 정의를 하려고는 하고요. 좀 예외적인 프로덕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별도로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제품 2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는 직접 제조를 한 건 맞는데 제품이라는 워딩으로 부르진 않죠. 필드에서.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이 개념적인 접근을 해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1번 유형에 대한 제품들만 앞으로 강의에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프로덕트, IT 제품의 예시는 뭐 너무나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는 서비스들 제가 캡처를 해야 하는데, 이제 커머스 관련돼서 쿠팡, 네이버 쇼핑.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이 잘 찾고 편하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의 기능의 모음들이죠. 그리고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 마찬가지죠. 어떤 메뉴가 이제 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쉽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고, 그리고 배달은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 매칭까지는 담당해주고 마지막에 그 오토바이 타고 오는 배달 혹은 물류 마찬가지죠. 트럭 타고 와서 매칭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담당할 그 마지막 부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제품의 영역은 아니에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제품이 클로저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요 메신저, 그렇죠? 라인이나 메신저 있고 카카오나 메신저 있는데 요거는 사람이 개입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운영자나 그 회사에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들은 제품이 거의 엔드투엔드를 다 책임져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제품 주도형 사업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배포를 하면은 그 제품이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물류 서비스처럼 사람이 또 이렇게 이어받아서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완성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품의 소프트웨어 기능만으로 서비스 엔드투엔드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 때는 이런 제품의 유형과 도메인을 분류하는 부분에서 좀 더 깊숙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IT 제품들이 시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품의 정의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해보면은 제품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직접 제조한 물건이고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는 뭐냐? 상품은 기업이 제조 과정 없이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 그러니까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서비스는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제공하는 유통 방식 혹은 노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IT 제품은 뭐냐? IT 제품은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직접 제조한 것. 저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웹, 뭐 어드민, B2B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사업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그 IT 제품의 유형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거는 다른 시간에 다른 세션에 제가 좀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품 정의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